네. 지난 시간에 함수, 매개 변수까지 했죠. 그래서 매개 변수랑 인자, 함수를 실행할 때 인자를 주는 매개 변수에서 인자를 받아서 함수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까지는 이제 문제없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해야 되는 내용은 플러스라는 함수를 실행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거는 함수 실행하는 모양이죠. 모양만 봤을 때 함수 실행하는 모양인데, 지금 빨간 줄 나온 이유는 not defined, 함수의 원형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인자로 20과 30을 썼어요. 그러면 20과 30을 더한 결과를 이 자리에다가 가져오고 싶은 거죠. 자, 근데 잘 보세요. 플러스는 5라고 했어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여기서 이 플러스, 자, 얘는 뭘까요? 변수죠. 대입연산자의 왼쪽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쓰면 맞나요? 5를 실행하겠다인데 말이 안 되죠. 함수명은 이제 숫자, 변수명처럼 숫자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안 되니까 변수 안에 값을 이렇게 넣어놓고 그 안에 있는 값을 실행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상한 겁니다. 그러면 이 변수를 왜 썼을까요? 변수 사용하는 거는 어떤 특정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숫자든 문자든 논리값이든. 이번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df 플러스 해놓고 지금도 뭐라 하죠? 뭐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인자가 있는데 그 인자를 받아줄 매개 변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인자와 매개 변수는 개수가 일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넘어온 인자가 매개 변수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 인자의 합을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프린트 해주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실행해보면 인자끼리의 합이 출력됐죠. 왜냐면 이 함수가 실행될 당시에 20과 30이라는 인자가 각각 A와 B의 순서대로 들어가요. 그래서 함수 안쪽에서 사용되고 출력문이 있으니까 출력된 것 뿐이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인자를 다르게 준다면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30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번 시간까지 했던 내용이고요. 잘 보세요. 그러면 x는 10 더하기 5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럼 x를 출력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에 x값 출력되는 거 뭘로 나올까요? 정수랑 정수를 더한 거죠. 10과 5를 더했으니까 15가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연산되고 난 그 결과가 출력됐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결과가 변수에 저장되고 출력할 뿐이니까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결과가 15 연산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거 이대로 들어간 게 아니라 연산돼서 들어갔다는 거에 집중을 해보세요. 연산이 먼저 돼야 하는 거고, 이렇게 쓰면 연산할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죠. 이거
이거 그리고 얘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 좀 더 늘려서 써보겠습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곱하기 5를 쓴다면 마찬가지로 이때도 결과만 나오죠. 원하는 거는 결과예요, 결과. 35가 나온 이유는 곱셈이 먼저잖아요, 덧셈보다. 그래서 5 곱하기 5가 먼저 실행돼서 이렇게 바뀐 다음에는 이걸로 연산이 된 거예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 더하기 10 더하기 5 곱하기 5. 얘는 연산을 행하는 행위자죠. 행위의 주체죠. 그리고 이 35는 그 행위에 대한 결과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행위자가 행위를 하고 나서 그대로 모습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 보면 이 모습은 없어지고 결과만 남아 있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다시 함수로 돌아와서 여기서 이 함수를 실행했을 때 이 함수 실행한 그 결과가 남아 있을까요?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이 자리에 함수를 실행한 그 결과가 남아 있을까요? 플러스라는 함수 찾아가서 매개변수에다 인자 넣고 안쪽에 있는 내용을 실행합니다. 근데 안쪽에 있는 내용은 단순 출력이잖아요. 맞죠? 그럼 결과는 없는 거죠. 이거를 없다는 거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면 이런 함수 실행한 거를 Q에다가 저장하겠다라고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Q를 출력해 보면 결과에 논이라고 나왔죠. 각각 뭐 때문에 출력된 거냐면 Q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논이라고 돼 있으니까. 왜냐면 지금 Q에다 넣으려고 하는 이 값 같은 거는 그냥 출력만 하고 끝입니다. 그러면 남는 게 없으니까 넣으려고 하면 Q 입장에서는 곤란하겠죠. 분명히 대입연산자가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걸 저장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데 출력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결과를 돌려줄 거예요. return이라는 키워드, 색깔 좀 다르죠? 결과를 돌려주는 행위를 return이라고 합니다. 뭐 반환한다, 뭐 return하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쓰고요. 이 뒤에다가는 내가 돌려주려는 값을 쓰면은 이 값이 이 자리에 남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이 5는 함수 실행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인자로 던져줬던 20과 30은 의미 없죠? 왜냐면 함수 안쪽에서 인자가 들어있는 매개변수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요. 이해되시죠? 이번에 실행했을 땐 5가 나오죠?
이 자리에 5가 남아있으니까 어렵지 않죠? 그러면 Q는 5라는 말입니다. Q는 5. return은 뭐냐면 플러스라는 함수가 실행된 자리에 뭔가를 남기겠다. 그리고 남기려는 거는 이 return 옆에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했던 사칙 연산처럼 이런 행위자가 사라지고 행위의 결과인 return 값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논이 출력됐던 거는 이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좀 실행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비유를 좀 하자면 함수를 자판기라고 보면 되고 인자를 동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자가 들어가는 매개 변수는 그러면 동전 트리코 정도 되겠죠? 리턴은 뭘까요? 리턴은 뭐가 될까요? 대출구죠. 내가 어떤 음료수를 눌렀는데 그 음료수가 나오는 구멍이 리턴인 거죠. 리턴 값. 리턴 옆에 나오는 이 반환받는 값을 리턴 값이라고 합니다. 리턴 값은 그러면 뭐 음료수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러스라는 함수를 또 실행할 건데 이번에는 인자를 100과 300으로 주고 R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실행하면 결과 뭐라고 나올까? 한번 예측해 보세요. 둘 다 5가 나왔죠? 그러면 Q와 R에 들어가는 게 5라는 뜻인데 각 줄에서 실행할 때 인자로 넘겨준 데이터들은 의미가 있나요? 없죠? 그냥 함수 실행할 때 매개 변수로 들어가고 끝이에요. 자판기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쓰려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실행할 때 A에다가 5를 더한 채로 리턴 받으니까 여기서는 A에 20 들어가고 여기서는 A에 100이 들어가죠. 그래서 각각 여기서 리턴할 때는 105를 리턴해주고 여기서 리턴할 때는 여기서 25를 리턴해주죠. 그러면 나머지 매개 변수인 B를 더한다면 둘 인자를 더한 다음에 5를 더한 값을 리턴하게 되죠. 그러니까 55, 405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인자의 합만 리턴 받고 싶으면 5를 더하는 거를 안 하면 되겠죠. 원하는 만큼만 더하겠다. 그러면 50, 400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행할 때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플러스 호출했을 때 A에 20, B에 30 들어가서 함수 안쪽에서 사용해요. 20과 30을 더해서 리턴 해줍니다. 그게 50인 거고 여기는 A에 100, B에 300 들어가서 리턴 받을 때 둘이 더한 값이 이 자리에 남는 겁니다. 400 맞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뭐라 나올까요? 리턴 값이 10이에요. 플러스 함수를 실행하면 인자가 뭐가 됐든 간에 돌려주는 값은 10입니다. 그러면 함수를 실행한 자리에 돌려준 값이 남으니까 둘 다 10 나올 수밖에 없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더한 값을 리턴 해줄 건데 얘를 C라고 해놓고 C에다가 이 인자를 두 개 더한 값을 담을 변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바로 더한 값을 리턴할 거냐 아니면 더하고 한번 저장한 다음에 리턴할 거냐, 중간 과정이 하나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함수 내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건 잠깐 지울게요. 출력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모양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측한 결과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DEF 했으니까 여기는 그냥 함수 정의입니다. 맞죠? 여기는 함수를 실행하는데 함수 실행할 때 인자로 100과 300을 각각 주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인자로 이 매개 변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함수를 호출했으니까 같은 이름의 함수 안쪽을 실행해요. 실행하는데 10을 출력하는 출력문이 두 개 있으니까 출력하고 밖에서 받아온 인자를 담은 매개 변수끼리 더한 다음에 저장하고 그 저장된 값을 리턴 해주는 거죠. 이 자리에. 그 다음에 저장하고 저장돼 있는 값을 출력하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400 나온 거고. 그러면 숫자를 다시 좀 줄일게요.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C를 10 더하고 5를 빼는 걸로. 그 다음에 리턴 10. 결과 어떻게 나올지 한번 눈으로 추적해보세요. 예상한 대로 나왔나요? 숫자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코드가 내가 실행을 시키면 위에서 아래로 도는 건 맞습니다. 그럼 실행할 때 함수 정의한 부분이 위쪽에 있으니까 일단은 읽긴 하겠죠. 이런 함수가 있구나. 그런 다음에 순서대로 읽습니다. 순서대로 읽는데 모양 보니까 함수를 호출하는 모양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름의 함수 찾아가서 매개 변수에다 인자 넣고 안쪽 실행하고 안쪽 실행하는데 출력 50 둘 다 출력하고 C라는 변수에다가 매개 변수 2개와 10과 10을 더하고 5를 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0을 리턴하고 있는데 이 C라는 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연산하는 의미가 없죠. 그냥 연산하고 값을 C에다 저장하고 그러고 끝입니다. 리턴하니까. 그러면 리턴한 값이 10이니까 함수를 실행한 자리에 10이 남는 거죠. 만약에 요 리턴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리턴이 없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리턴을 안 하겠다고 하면은 출력했을 때 논 나왔잖아요. 리턴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얘가 알려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논을 표시함으로써 아무것도 없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진짜로 그래요. 논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함수를 실행하고 뭔가를 남기려면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뭘 남길지 써줘야 돼요. 지금 이 흐름이 눈으로 읽혀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맞춰보세요. 어떻게 나올지 정확하게 맞춰보세요. 오랑 논이 나왔어요. 오가 나온 이유는 뭘까요? 함수가 실행됐잖아요. 이름 찾아가고 인자 4개 변수에 알맞게 들어가놓고 안쪽에는 출력문이 하나 있으니까 출력해서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이 자리에 뭔가 있다고 가정하고 저장을 했는데 출력해 보니까 없는 거죠. 없어서 논이 나온 거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하는 프린트랑 리턴이랑은 좀 별개예요. 프린트는 이제 결과를 눈으로 보기 위해서 출력하는 역할을 할 뿐이고요. 리턴을 해야 뭔가가 남는 거예요. 1을 리턴해줬기 때문에 이 실행한 이 자리에는 1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뭐든지 뭐가 됐든 간에 함수 이름에 좀 속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 한 줄만 딱 봤을 때는 결과가 1과 2를 가지고 플러스를 하는 함수구나 싶은데 그렇지 않죠? 진짜로 3이 나오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인자로 받은 데이터, 그러니까 매개 변수 안에 있는 데이터를 함수 안쪽에서 활용해야 돼요. 아시겠죠? 리턴을 해야 변수 R이 곤란하지 않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실행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10) 출력 안 됐죠. 여기서 한 가지 더. 함수는 리턴을 만나면 그 즉시 종료된다. 리턴을 해줘가지고 이 자리에 뭔가를 남겼으니까 10 출력 안 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리턴 a-b를 했습니다. 이때도 똑같죠. 리턴이 아무리 두 개 있다 한들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읽으니까 선착순이에요. 얘가 먼저 나왔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이 자리에다가 돌려준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함수가.
끝났으니까 이 코드는 의미가 없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리턴은 여러 번 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조건문 있죠? 자, 이 경우에 뭐라고 나올까요? 이 자리에 남는 거는 뭘까요? 이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드를 좀 캡처해서 가져왔어요. 이 함수가 실행되죠? 함수가 실행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이름의 함수를 찾아갑니다. 인자도 알맞게 들어가고요. 노란색 써야겠다. 인자도 매개 변수에 알맞게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안쪽이 실행되겠죠? 안쪽 실행되는데 조건문이 있으니까 조건식 실행해요. 조건식 실행합니다. 실행했는데 참이죠. 조건식의 결과가 참이죠. true니까 바로 안쪽 실행돼서 a 더하기 b의 값을 리턴 해주는 겁니다. 이 자리로. 그래서 이것도 잠깐만요. 새로 캡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함수 부분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지금 함수 이름을 찾아간다는 게 좀 헷갈리면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 한 줄에 이 함수 정의한 부분이 있죠? 이 내용이 이렇게 실행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조건식이 거짓이잖아요. 거짓이면 그냥 바로 else가 자동으로 정답돼서 1-2를 한 값인 -1을 리턴하겠죠. 양자택 1이니까 if else면.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c는 a 더하기 b라고 해놓고 return c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2,2로 해놓고 플러스 10,20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천천히 한 번씩 돌려보세요. 지금 함수를
같은 이름의 함수를 인자만 다르게 두 번 호출하고 있죠. 호출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찾아가서 실행할 거고 2랑 2를 더한 값을 C에다 저장하고 리턴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는 4가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이 플러스 함수를 찾아가죠. 인자에는 10과 20이 있고 매개 변수를 더하고 있으니까 10 더하기 20 한 값이 30이죠. 30이 이 자리에 남습니다. 그리고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곱셈이 먼저 연산돼요. 120이죠? 120이 R로 저장되고 출력되는 겁니다. 그래서 값은 120 나왔죠? 천천히 분석해 보세요. 그래서 이 비율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함수 문제 같은 거 풀 때 어떻게 해야겠다 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턴 10이 리턴 C보다 먼저 나왔죠? 그러면 매개 변수에 어떤 인자가 들었든 간에 리턴이 먼저 선착순으로 나왔으니까 10을 리턴 받아가지고 R은 100이 나오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어떤 툴에서는 리턴을 이렇게 두 번 쓰면은 뭐 두 번 이상 쓰면은 이 두 번째 리턴부터 이제 어떤 에러 코드 같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언리처블 코드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함수 실행될 때 리턴을 만나면 그 함수는 끝나니까 여기에는 도달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언리처블 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 지우고 함수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adult age 만약에 age가 20 이상이다. 그러면 true를 리턴하고 그게 아니라면 false를 리턴. 어떤 함수인지 한번 해석해 보세요. 어떤 함수일까요? 이 함수가 할 수 있는 역할. 뭐 그냥 is adult라고 했으니까 성인인가 라고 물어보는 함수죠. 근데 age라는 매개 변수가 있으니까 이 나이는 성인의 나이인가 뭐 이런 묻는 함수죠. 그래서 20 is adult age. 자, 이거 실행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뭐 그냥 포맷 안쪽에 있는 값이 중괄호를 시연하겠죠? 그러면 is adult 함수를 실행하는데 그 함수에다가 인자로 20을 넘겨줬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어쨌든 함수를 호출하고 있으면은 해당 함수가 있다는 가정하에 그 함수를 찾아가요. 있어서 이 안쪽을 실행합니다. 인자 있으면 인자는 매개 변수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 age는 20이니까 조건문 나왔으니까 조건식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을 해봐야겠죠. 참인지 거짓인지. 그래서 20 이상이다. 맞죠? 맞는 말이니까 안쪽 실행되고 함수 안에서 리턴 만났으니까 이 자리로 true를 남겨주고요. 이 함수는 끝납니다.
그러면 포맷 안쪽에 남아있는 값은 true니까 이 true가 이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true 나오는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성인이 아닌 나이를 인자로 준다면 false가 남는 거죠. 왜냐면 이제 같은 함수를 실행하고 있지만 이번에 준 인자는 15니까 age에는 15가 들어가 있습니다. 15가 20 이상인가? 라는 조건식은 거짓이죠. else니까 자동으로 false를 리턴 해주고요. false가 이 자리로 치환되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굳이 이 else를 쓸 필요가 있냐는 거죠. 쓸 필요 없잖아요. 성인인가 아닌가, 성인이면 성인이고 아니면 미성년자니까 굳이 else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 페이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전부 다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